수시 학종에도 지원 패턴이 있을까요? 내용이 궁금하다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의 우연철입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대입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선배들이 과연 어디를 썼나 이런 걸 좀 참고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본인의 전공에 맞는 활동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 또는 더 나아가서는 계열 적합성이 지원 여부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학종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선배들의 지원 패턴 또는 추세 이거를 참고하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선배들은 어떤 대학, 그러니까 타대학 얘기하는 거죠. A라는 대학의 어떤 전형의 학과를 썼다라고 한다면 타대학에서는 6장의 카드를 쓸 때 타대학에서는 어떤 전형의 어떤 학과에 많이 지원을 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올바른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일단은 먼저 요 세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 추세 또는 지원 패턴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를 좀 살펴볼 건데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역균형 선발하고 일반 전형으로, 그죠? 지역균형 선발하고 일반 전형으로 좀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좀 특징 같은 경우가 올해 지역균형 선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완화했다라는 거, 요런 좀 특징이 있고요. 그 외에는 아마 전년도랑 뭐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지역균형 선발을 좀 먼저 살펴보면 지금부터 아마 계속 제가 동일한 패턴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동일한 패턴으로 설명을 할 거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조그맣게 나오고 뒤에 크게 전년도에 요 서울대학교 직윤의 요과를 쓴 친구들이, 선배들이 이 대학의 요 전형의 이과를 썼구나가 계속 보일 거기 때문에 요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안 보이시면은 저희가 요 파일은 첨부를 같이 해 드릴 거니까 그 첨부 파일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인문계 쪽에서 경영대학부터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경영대학에 쓴 선배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순위가 어디냐면 고려대학교 학추원. 올해는 고대가 좀 전형 명칭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고려대학교 학교추천원에 경영대학에 가장 많이 지원했고, 두 번째 2순위로는 역시 고려대학교 학교추천2에 경영대학에 또 많이 지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3순위는 연세대학교 면접형 경영학과에 지원이 다수를 이뤘다. 이렇게 이제 계속 제가 이런 패턴으로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이다 보니 다른 학교들도 좀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한번 볼게요. 제가 찾아본 걸로는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체 모집 단위로 보자면은 고려대학교 학추2가 제일 많았고요. 연세대학교 활동우 수형도 상당수가 이루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경영대학교도 고대, 연대. 그래서 모집 단위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비교과 활동을 거기에 맞춰 했기 때문에 경영대학 또는 경영학과에 맞춰 썼네요. 그 다음에 어디 볼까요? 이번에는 어디 한번 볼까요? 우리 심리학과 한번 보자고요. 심리학과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 직윤의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대학교 활동우 수형의 심리학과 제일 많이 썼고요. 2순위는 고려대학교 학추2 심리학과 많이 썼고요. 3순위는 성균관대학교 썼네요. 성균관대학교의 학과 모집에 심리학과 많이 썼네요.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학종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모집 인원이 많은, 예를 들어 성대를 썼다라고 한다면 모집 인원이 많은 계열 모집에 뭐 사회과학 계열 이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 학종이다 보니까 심리학과를 좀 맞추기 위해서 학과 모집에 심리학과를 좀 많이 썼네요. 이런 추세를 좀 보였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또 볼게요. 어디 볼까요? 이번에는 인문계열 한번 보자고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의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1순위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에 사회과학 계열 제일 많이 썼고요. 2순위는 같은 또 성균관대네요. 성대 계열 모집에 인문과학 계열 많이 썼고요. 3순위는 연세대학교 활동 수용의 언론 홍보 영상학부에 다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조금 이렇게 전공 적합성이 좀 뚜렷한 학과들 좀 위주로 좀 볼게요. 다음으로 정치외교학부 한번 보자고요. 정치외교학부 같은 경우는 1순위는 고려대 학추2의 정치외교, 연세대학교 활동 수영의 정치외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정치외교에 지원이 많았네요. 자, 자연계열 볼게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의 자연계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자연계열의 기계공학부 한번 같이 보자고요.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활동 수영의 기계공학부, 2순위는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기계공학부, 3순위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의 기계공학부. 여기서 차이가 하나가 났네요. 뭐냐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학과의 비교과의 그 활동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대학교 추천 전형이었던 학교 추천 2나 1의 지원이 좀 많았고, 중요한 건 사실은 6장의 카드를 쓸 때 만약에 학종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엔드라인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많은 학생들이, 다수의 학생들이 연세대 고려대는 쓰고 성균관 대학교까지는 이제 쓴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직윤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선발 어차피 추천을 받는 전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제 고대보다는 한양대학교를 쓰는 학생들도 이제 다수 나올 거라고요. 그죠? 다수 이제 나오면서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까지 썼다라고 보여지네요. 그죠? 몇 개 또 볼게요. 에너지자원공 보자고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의 에너지자원공 같은 경우는 1순위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2에 신소재공학부를 좀 썼네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공학계열, 한양대학교 또 학생부 교과 썼잖아요. 그죠? 학생부 교과에 에너지공까지. 전형이 동일하죠. 전형이란다. 학과가 동일하죠. 에너지자원공, 그다음에 에너지공까지 지원을 했네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저도 이제 보면서 되게 신기하면서 지금 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저도 이제 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조사를 하고, 전년도 이제 요 자료는 저희 그 진학사에 있는 모의지원 합격예측 고 서비스에 나온 결과를 이제 표본을 통해서 좀 만든 자료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신기하다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같이 여러분하고 동일해요. 같이 한번 보면서 요 학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직윤 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대학에 이 학과에 상당히 많이 썼구나라는 거, 이제 저도 사실은 같은 마음으로 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좀 추임새를 넣거나 하면 저 사람도 되게 신기하는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어디 볼까요? 전기정보공학부 보고 화학생물공학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전기정보공학부 같은 경우에 1순위는 고려대 추천을 받는 그러니까 직윤이 추천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년도 추천 전형이었던 학추원, 사실은 이제 전년도 학추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었죠. 교과 전형으로 편제된 학추원에 전기전자공학부 많이 썼고요.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전기전자공학부. 3순위는 한양대학교 또 학생부 교과 나왔어요. 학생부 교과에 융합전자공학부에 다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네요. 그럼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만약에 올해 내가 서울대 직윤으로 좀 추천을 좀 받아서 쓰려고 해라고 한다면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툭 던져드리는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6개 다 써야 되는데 6개를 뭐 전형별로 다 쓰다 보면 서울대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저 밑에 있는 대학까지는 안 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대나 연대, 성대 정도까지 이제 쓸 거란 말이에요. 뭐 한양대 정도까지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한양대 학종보다는 내가 만약에 성적이 직윤이기 때문에 좀 좋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양대 교과도 하나 잡고 간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한양대 교과도 한번 써보는 것도 방법일 거야 라고 이제 전년도의 선배들이 많이 생각한 거고, 올해도 아마 이런 추세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화학생물공학부 한번 같이 볼게요. 화학생물공학부 같은 경우는 또 고대 학추2네요. 이번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2에 화공생명공,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화공생명공학부,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에 공학계열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네요. 자, 다음으로 추천 전형이 아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같이 볼게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경제학부 한번 같이 보자고요.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경제학부, 2순위는 고려대학교 학추2의 경제, 3순위는 서강대학교 종합형의 경제학부에 많이 썼네요. 제가 이제 뭐 다음 편에서 서성한 얘기할 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전형 명칭이 좀 많이 바뀌었죠. 고대도 많이 바뀌었고, 서강대 같은 경우도 종합형하고 학업형으로 전년도에 뽑았죠. 올해는 종합형인 1차, 그다음에 학업형인 2차로 아마 이제 전형 명칭이 좀 바뀌어서 뭐 아마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자면은 서울대 일반 전형 경제학부를 쓴 친구들 같은 경우에 3순위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는 1차의 경제학부에 다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요게 조금 요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긴 하죠. 뭐 경제학부라든가 경영학부라든가 뭐 요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본인의 그 활동 전공적 합성을 좀 맞추기가 좀 수월할 텐데, 지금 미학과 보려고 그래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미학과 한번 보자고요. 미학과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미학과,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에 인문과학 계열 많이 썼고요. 다음으로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에 생활 디자인 많이 썼네요. 좀 의외스럽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에 보건정책 관리학부를 좀 많이 썼네요. 그렇게 상관관계는 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의 보건정책 관리학부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요 비슷한 게 아마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제가 경영이나 경제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조금 좀 의아하다기보다는 조금 좀 이 학과를 쓰려면 어디를 또 쓰지? 라고 하는 학과들 좀 볼게요. 어디 보려고 하는 걸까요? 그죠?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보려고 하겠죠?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같은 경우도 고려대 일반 전형의 보건정책 관리학부 많이 썼네요. 그럼 아시아 문명이라든가 미학을 올해 이제 쓰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고려대를 만약에 학종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올해 이제 일반 전형하고 유사한 게, 이따 고대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학업 우수형일 거예요. 그죠? 학업 우수형이라고 한다. 뭐 물론 계열적 합형 쓸 수도 있지만 학업 우수형으로 쓴다라고 한다면은 보건정책 관리학부도 다수의 학생들이 쓸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아시아학과, 아시아.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하스 썼네요. 그죠? 하스 융합인문 사회과학부, 하스의 지원이 좀 다수를 이뤘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거의 뭐 비슷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정치외교 한번 볼게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정치외교학부를 쓴 친구들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정치외교, 2순위는 고려대학교 학추2의 정치외교, 3순위는 서강대학교 종합형의 정치외교학과에 다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6장의 카드를 쓸 때 아마도 이제 좀 참고 자료로 좀 활용을 좀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일반 전형, 서울대 일반 전형 자연계열 한번 볼게요. 자연계열의 기계공 한번 보고 싶어요.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전공적 합성 또는 계열적 합성을 정확히 좀 맞출 수 있는 학과인데 1순위는 한양대 썼네요. 제일 많은 게 한양대네요. 의외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 기계공학부 많이 썼고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기계공학부, 중앙대까지 내려갔네요.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의 기계공학부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좀 사례수의 차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기계공학과 정도를 쓰는 친구들이 다빈치형 인재 기계공학부까지 좀 이렇게 엔드라인을 잡고 썼을까? 그거는 조금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저 중대 다빈치형 인재 기계공학부에 쓴 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서울대 일반 전형을 썼다라고 한다면 연세대, 고려대, 그다음에 성대 정도까지, 그다음에 자연계이기 때문에 한양대 정도까지는 아마도 일부 쓰기는 했지만 아마 중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좀 되네요. 자, 생명과학부 볼게요. 서울대 생명과학부 같은 경우 1순위 고려대 학추2의 생명과학부, 연세대 활동 우수형의 생명공. 3순위는 좀 의아해나요?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의 의학과를 많이 썼네요. 또 이게 물론 아마 이제 이 영상 보면 궁금해할 거예요. 도대체 표본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당히 많은 표본을 갖고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요. 이런 점이 조금 의아스러운 것들이 좀 한두 개씩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제일 많이 보이는 거는 어딘가요? 한번 찾아본 걸로 볼까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하고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의 지원자가 상당히 대학으로만 보면, 그다음에 전형으로만 보면 요 두 대학의 지원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다음으로 에너지자원공 보고 싶어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에너지자원공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공학계열, 2순위는 학추2의 신소재공학부, 3순위는 서강대학교 종합형의 화공생명공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요. 어디 볼까요? 천문 같은 경우도 조금 전공적 합성을 좀 맞춰야 되는 학과이기도 하고 좀 덕후들이 좀 많은 과여서 그런지 몰라도 1순위는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의 천문우주 많이 썼고요. 2순위는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3순위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까지 썼네요. 서울대학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에 우주과학까지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 엔드라인을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우주과학. 글쎄요, 요것도 아까 제가 좀 전에 중대 다빈치 얘기한 것처럼 아마도 그냥 6개 카드를 다 쓰려다 보니까 좀 남아서, 경희대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남아서 이제 이렇게 쓰는 일부 학생들이 썼을 수는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까지 낮춰 쓰지 않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대 마지막으로 보자면 화학생물공학부 한번 볼까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의 화공생명공학부 많이 썼고요. 2순위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공학계열, 3순위는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화공생명공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네요. 자, 일단 제가 서울대 갖고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패턴으로 이제 계속 볼 거예요. 나머지 대학들도 이런 패턴으로 계속 볼 건데 뭐 전형 명칭이 좀 바뀌거나 전형 방법이 좀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전년도의 추세를 지금 보고 패턴을 좀 보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영상 보시고 요 화면 보시면서 저런 식으로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전년도에 지원한 선배들이 저런 식으로 패턴을 갖고 6개의 카드를 좀 썼구나 라는 점, 그런 정도로 좀 참고를 해주시고 올해 지원 여부 판단을 할 때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세대 같은 경우도 서울대가 2개 전형으로 분리 선발하는 것처럼 연세대도 잘 아시는 것처럼 면접형하고 활동 우수형 요 2개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죠. 근데 올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연세대학교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발표를 했어요. 그죠? 뭐 했죠?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상, 창체, 봉사는 반영하지 않겠다. 3학년 1학기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출결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결손은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아마도 뭐 역차별 얘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수의 학생들이 좀 환호까지는 아니지만 뭐 까방권을 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조금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뭐 이건 다른 얘기였고요. 면접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학교별 3학년 재적 학생의 3% 추천을 받아야 되죠. 3% 추천을 좀 받아야 되고요. 선발 인원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증가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올해는 면접형도 좀 선호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제 추천 인원이 제한이 돼 있다라는 거, 요 점이 좀 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2배 증가는 했지만 모집 인원이 2배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인원이 확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활동 수영 같은 경우도 올해 133명 정도 인원이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좀 증가를 좀 했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좀 연세대학교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연세대학교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연세대학교 면접형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면접형의 인문 중에 저는 일단 경영학부 한번 같이 볼게요.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2에 경영대학 많이 썼고요.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의 경영,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종합형의 경영학부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네요. 딱 화면에서 보시면 조금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그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성균관대학교도 있기는 했지만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좀 줄을 이루면서 1, 2순위에 좀 그 2개 대학 당연한 거겠지만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고대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어떻다고요?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찾아본 결과 한번 볼까요? 연세대학교 면접형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학초2도 좀 인원은 있고요.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과 계열 모집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한 걸로 보이네요. 그다음에 좀 이따 볼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도 많고요. 성균관대학교가 많네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좀 성균관대학교의 지원이 좀 다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면접형 어디 한번 언론 홍보 영상학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조금 좀 맞춰야 되는 그죠? 비교과 활동을 좀 맞춰야 되는 학과인데 언론 홍보 영상학부 같은 경우 1순위는 고려대학교 학추2의 미디어학부, 중앙대학교까지 썼네요. 중앙대학교 나빈치형 인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성대 계열 모집에 사회과학 계열까지 지원을 했네요. 제가 또 하고 있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이게 뭐 낮은 대학이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좋은 대학이에요. 낮은 대학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언론 홍보 영상학부 정도 그럼 맞춰서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대까지 쉽게 얘기하면 중대까지 쓰기는 했네요. 일부 학생들이 좀 다수 학생들이 쓰기는 했는데 요거 조금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그렇다고 3순위도 아니고 2순위에 올라온 거 보면은 아마 엔드라인을 중앙대까지 언론 홍보 영상학부를 쓰는 친구들은 중앙대 미커까지를 엔드라인으로 그냥 잡고 일단은 지원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나라고 분석이라기보다는 전년도 걸 갖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디 볼까요? 정치외교 볼게요. 정치외교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또 학추2 나왔네요. 그죠? 고대가 좀 많나 봐요. 연세대 면접형은 학추2에 정치외교 많이 썼고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사회과학 계열, 서강대학교 종합형의 정치외교에 지원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자연계열 볼게요. 자연계열 우리 어디 볼까요? 사회환경 시스템공학부 보자고요. 사원시는 사회환경 시스템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사원시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공학계열, 2순위는 학과 모집의 건설환경공학부, 3순위는 성대 학과 모집의 전자전기공학부의 지원이 다수를 이루었네요.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공학계열이긴 한데 다른 뭐 기계공학부 뭐 이런 학과들처럼 전화기 학과들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활동을 해야 전공적 합성을 명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학과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건설환경도 썼다. 공학계열도 쓰고 뭐 전기도 쓰고 하네요. 그에 비해서 생화학을 보자면 연세대학교 면접 생화학을 보자면 좀 명확하죠. 한양대학교 생명공, 한양대학교 생명과학, 고려대학교 학교추에 생명과학부에 딱 지원을 했네요. 이건 딱 전공적 합성 또는 계열적 합성을 좀 맞췄다고 보여지고요. 전기전자공학부 볼게요.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의 전자전기공학부, 2순위는 한양대까지 썼네. 역시 연세대학교나 다음에 나올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양대학교, 그죠? 이제 공대 같은 경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대학교까지 많이 썼네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융합전자공학부, 핵심 학과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2에 전기전자공학부의 지원이 다수를 이루었다라고 보여지네요. 화공생명공학부 같이 볼까요? 화공생명공학부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또 학교 추천 2 나왔네요. 그죠? 학추의 화공생명공, 성대 계열 모집의 공학계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화학공 많이 썼네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대도 일부 쓰기는 하지만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그죠?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다수의 학생들이 지원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활동우수형 한번 볼게요. 활동우수형 같은 경우는 한 133명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활동우수형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좀 전에 봤던 면접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소위 얘기해서 정량적으로 일부 교과 성적이 들어가죠. 그래서 교과형 종합전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전형들이 좀 몇 개 있죠. 뭐 경희대 뭐 고교연계라든가, 그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기는 하지만 뭐 일부 교과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합전형들도 좀 있어요. 연대 면접형이 그렇죠. 연대 면접형 같은 경우가 1단계에서 서류 부분에서 일단 교과 성적이 좀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그 친구들이 고려대를 뭐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추천을 받는 친구들이 좀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이 추천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대 직윤이라든가 아니면 고려대를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반 전형에 비해서 추천을 받는 학추 1이나 학추 2, 특히나 학추 2의 지원이 많았죠. 연세대학교 면접형 우리가 봤잖아요. 봤을 때 학추 2의 지원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한다면 연세대 활동우수형은 좀 다르죠. 지금 딱 보시기에도 어때요? 물론 있기는 해요. 뭐 제가 없다고는 얘기 못하는데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죠? 면접형보다는 추천을 받는 학추 2보다는 성대, 학추 2도 있기는 하네요. 근데 성균관대학교 조금 많기는 하네요. 그죠? 어디 볼까요? 사회학과 같이 한번 볼게요.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의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사회과학 계열을 많이 썼고요. 서울대학교도 썼네요.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의 사회, 직윤 안 썼겠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의 사회학과에 다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식품 영양 인문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의 보건정책관리학부,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식자경,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사회과학 계열에 지원을 많이 했네요. 우리 친구들 지금 화면으로는 나오고 있으니까 저쪽에 경영이나 경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고 있는 친구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어디를 한번 볼까요? 아시아. 제가 뭐 언론 영상 뭐 이런 거는 너무 이제 언론 홍보 이런 거는 좀 명확하기 때문에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번외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특이한 학과들 뭐 이런 걸 위주로 좀 보고 있는데 아시아학과 볼게요.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의 아시아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많이 썼네요. 아까 나왔죠. 서울대 했을 때
요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봤었어요. 그죠? 그때 나왔는데 마찬가지네요. 그때도 연세대 아시아 나왔었는데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의 정치학을 의외로 많이 썼고요. 한국외대 한국외대 썼네요. 아시아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한국외대 랭귀지 앤 디포머시 학부에 썼네요. 랭귀지 앤 디포머시 학부까지 지원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철학과도 볼게요. 철학과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게 좀 맞출 수 있는 덕후들이 많은 학과죠. 서울대학교 일반 철학과,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인문과학 계열, 고려대학교 학추2의 철학과에 다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네요. 자연계열 볼게요.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자연계열 좀 보면은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기계공학부,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기계공학부,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공학계열 많이 썼네요. 이렇게 좀 많이 쓴 걸로 보이고요. 의외로라기보다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그러니까 면접형이 아닌 활동우수형을 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추2보다는 종합전형의 학추2보다는 일반, 그죠? 일반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한 걸로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봐도 일반 쪽 고대 일반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볼까요? 이번에는 수학과 한번 볼까요? 수학과도 좀 명확한 학과인데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학교육,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의 수학교육, 고려대학교 일반의 수학에 지원을 많이 했네요. 그다음에 어디 볼까요? 조금 이것도 좀 아까 서울대에서도 그랬지만 천문우주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 천문우주 같은 경우는 고대 학추2 물리, 서강대 학업형의 물리, 올해는 2차죠.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물리, 연세대학교 활동수형의 천문우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물리학과, 일단은 유사학과라고 했을 때 물리학과에 지원을 했고, 대학은 뭐 비슷하게 한양대, 고대, 뭐 서강대 이런 수준으로 지원을 한 걸로 보여지네요. 이제 고려되네요. 요거 조금 넘어가서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신 것처럼 사실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형하고 활동 우수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아무래도 정량적으로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 면접형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뭐 직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뭐 고려대학교의 그 학추 쪽으로 좀 학생들이 좀 다수의 학생들이 좀 있었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이라든가 성균관대학교 일부 이제 한양대학교까지의 지원이 좀 다수 있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지금 첨부되어 있는 자료라든가 영상 뒤에 나오고 있는 대학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이번 편에서 마지막인 고려대학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아마 전형의 변화가 가장 큰 게 아마 고려대학교죠. 전형 방법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전형이 좀 변화가 있어서 학업 우수형하고 계열 적합형으로, 학종 같은 경우는 학업 우수형하고 계열 적합형으로 해서 수험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전년도 일반 전형하고 유사한 거는 올해는 아마 학업 우수형이 조금 유사한데,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일반 전형하고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전년도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완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학업 우수형의 서류에서는 학업 역량을 40%나 반영해요. 그래서 가장 비중 있게 반영하는 건 학업 역량이, 물론 정량적이진 않아요. 정성적으로 판단되는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크게 평가하고 있고요. 특징 중 하나는 올해 이제 면접이 좀 많이 변화가 됐죠. 고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올해 2단계에 있는 면접 같은 경우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뭘 주죠? 면접 질문지를 사전에 공개를 하고요. 학생들은 이제 면접을 녹화를 해서 업로드 시키는, 그죠?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좀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패스 오 페일로만 활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계열적합형 같은 경우, 이제 요 다음에 설명할 계열적합형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에서 방문해서 면접을 실시가 될 건데, 이건 비대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화상 녹화 비대면 면접이 아마 실시될 거다라고 이제 고대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도 그런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르겠어요. 일부에서는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패스 오브 페일로만 쓴다라고 한다면 그게 좀 차단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어찌됐든 간에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었다라고 한다면 다수의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까요? 라고 뭐 수능 체제도 좀 완화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업부 수형 같은 경우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수의 학생들이 좀 지원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지나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고대 한번 볼게요. 그럼 제가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할게요. 조금 시간이 좀 오래돼서. 고려대 일단 학추2부터 한번 볼게요. 학추2 같은 경우에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활동우 수영의 경제학부, 서강대학교 학업형의 경제학부,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의 글로벌 경제에 다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도 한번 보고 싶어요. 보건정책관리학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사회과학 계열,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의 글로벌 리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에 다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한 걸로 보여지네요. 그다음에 어디 볼까요? 철학과 볼게요. 고대 학추2의 철학과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활동우 수영의 철학, 성대 계열 모집의 인문과학 계열, 서강대학교 종합형의 철학에 지원을 좀 다수 했네요. 자연계 볼게요. 자연계의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한번 볼까요? 고려대학교 자연계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자연과학 계열,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의 생명과학, 조선대학교도 다수 학생들이 썼네요. 조선대학교 교과 일반의 의예과에도 학생들이 지원을 했네요. 네. 생명공학부 같은 경우는 성대 계열 모집의 자연과학 계열, 한양대학교 생명공, 서강대학교 종합형의 생명과학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학교 추천 2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지원을 좀 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이시죠? 화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일반 전형인 것 같아요. 고려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올해 학업부 수형하고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국문과 같은 경우는 중대 다빈치 국어국문, 이대 미래인재 국어국문, 연세대학교 활동우 수형의 국어국문학과에 많이 썼네요. 궁금하네요.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은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도 상당히 많이 썼나 봐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하고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에 지원이 다수 있었다라고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썼고 고려대 일반 전형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사회과학 계열, 경희대학교 여기서 나왔네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사회에 서강대학교 학업형 2차요. 학업형 사회과학부의 지원이 다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디 한번 볼까요? 또 우리 식자경 볼까요?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서강대학교 학업형의 경영학부, 2순위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사회과학 계열, 3순위는 학과 모집의 경영, 성균관대 학과 모집의 경영에 지원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생각보다 네오르네상스가 많이 보이기는 하네요. 자연계열 보고 아마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 고려대 일반 전형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성대 계열 모집의 공학계열, 한양대학교 종합전형의 기계공학부,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기계공학부까지 썼네요. 이렇게 좀 표현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일반 전형에서는 일단은 엔드라인을 어디까지 좀 잡느냐라고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앙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물론 한양대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중앙대라든가 경희대의 일부 상위권 학과까지도 그 범위 안에 엔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네요.
자, 마지막 장이에요. 전기전자공학부 볼게요.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의 전기전자공학부는 1순위는 성균관대 학과 모집의 전자전기공학부, 2순위는 중대 나왔네요. 중대 다빈치형 인재 전자전기, 3순위는 서강대 종합형의 전자공에 지원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고려대는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자료로는 학추투랑 그죠? 학추투랑 일반 전형을 보여드렸는데 올해는 좀 이제 변경이 돼서 학업부 수용하고 계열적 학평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전형이 바뀐 경우에는 조금 전년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좀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랑 연대, 고대 지원 패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일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함에 따라서 전년도 지원 추세나 패턴이 정말로 올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죠. 하지만 학종의 최상위권 대학의 학종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그 한계가 그죠? 그 풀이 그룹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시 학종에도 지원 패턴이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지원 추세와 패턴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1편은 죄송합니다. 1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2편, 3편, 4편까지 계속 지속이 되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